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53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SEC의 리플에 대한 항소 양식 시 제출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에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미국 SEC의 항소 양식 C에 대해서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가 X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는 미국 SEC의 항소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에는 SEC가 항소하지 않았다. 다음 주에 제출될 리플의 교차 항소 양식 C를 기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입장에서는 미국 SEC의 항소 이유가 놀랍지 않은 것이 일단 SEC가 항소하겠다고 이미 약 보름 전에 노티스를 한 이상 항소의 이유는 SEC가 패배한 이슈들에 대한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리플의 예상 범주 안에 있는 이유였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요. 동시에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는 이번 항소에서 미국 SEC가 결국 패소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일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또한 미국 SEC가 항소 양식 C를 제출했듯이 리플 역시 일주일 이내에 교차 항소 양식 C를 제출하게 될 텐데요. 미국 SEC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2025년 양 당사자의 항소 관련 본격적 브리핑 이전에 리플의 교차 항소 이유를 간략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리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차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기관에 대한 리플의 XRP 판매는 증권 판매이다 라고 본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관 판매 중에서도 본 소송에서 집중해서 다루지 못했던, 상대적으로 집중해서 다루지 못했던 리플의 ODL 사업에 대한 부분을 리플이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말은 즉슨 과거 리플의 기관에 대한 XRP 판매는 증권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ODL 사업은 증권거래에서 제외시켜줘야만 한다라는 골자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ODL 사업에서 XRP는 브리징 토큰으로서 단 몇 초 송금 결제를 위해서만 활용이 되는 것이지 어떤 투자 이익을 기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어쨌거나 만약 리플의 교차 항소로 리플의 ODL 사업에 대한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리플 입장에서는 미국 내 사업의 청신호가 매우 밝게 켜지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리플은 ODL 사업과 관련해서는 미국 SEC의 등록 면제 조항 등을 활용해서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인터뷰에서 회사가 증시에 상장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증시 상장, IPO를 위해서는 미국 SE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SEC와 리플은 좋은 관계가 아니다. SEC에서 내가 인기 있는 인물은 아니다 라고 첫 번째 이유를 밝혔고요. 두 번째 이유는 IPO를 진행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자본 확충의 필요성 때문인데 리플은 재정 상태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리플은 이미 강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인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재정이 안정되어 있는 회사라도 내가 내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더 확장하고 싶지 않은 회사는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IPO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한 이유가 지금 당장에는 규제 안에서 많은 정보와 전략이 규제 기관과 정부에 노출이 되고 리플의 사업 운영에 얻을 수 있는 득보다 해가 IPO를 했을 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리플이 IPO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때에는 리플이 미국 정부와 규제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가능해질 때 그리고 리플의 사업이 궁극의 미국의 패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득이 있을 때
IPO가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약 9% 정도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역시 약 55%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 차이 나면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슨 비트코인의 퍼포먼스가 살아나고 있는 반면에 이더리움의 퍼포먼스는 현저히 저조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더허브 공동 설립자가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 퍼포먼스를 의식해서인지 온라인상에서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허위 정보와 그리고 퍼드가 만연해 있다. 개인적으로 이 퍼드에 맞서 싸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더리움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퍼포먼스는 이더리움 초기 ICO 참여자들의 계속적인 이더리움 매도 역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리플에 대한 SEC 항소가 이더리움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가령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의 리플의 XRP 판매 방조와 그리고 각 개인들의 거래소에서의 매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배분이 SEC의 리플에 대한 항소의 대상이 되었듯이 이더리움 ICO 참여자들도 SEC가 동일한 잣대를 세운다면 소송의 대상 그리고 환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리플에 대한 소송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소송 등이 이더리움 ICO 참여자들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리플에 대한 항소가 리플의 승리로 끝나야 이더리움 역시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프로젝트 발행 숫자나 혹은 비트코인과의 커플링 등으로 이더리움이 별개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들도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리플과의 그런 소송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심리적인 불안감은 이더리움에게도 미치고 있다라고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록 최고 정보 책임자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월가에 새롭게 진입한 암호화폐 매니아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6거래 연속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블랙록을 통해서 새로운 암호화폐 매니아들을 넘어서서 기관의 진입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폼프 인베스트먼트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월가가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항복하게 될 것이고 장기 보유자는 계속해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연말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가 X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현물 ETF의 유입 가속, 미국 선거,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적자, 중국 경기 부양책, 글로벌 금리 인하, 반감기 공급 충격 시작, 고래 주소의 매집 등으로 인해서 결국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좋을 때는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고 또 장이 좋지 않을 때는 갑자기 또 비관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비트코인도 어김없이 현재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과 지금과 기사의 내용의 비율만 분석을 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투자자분들은 호재와 악재 등을 고르게 살피면서 밸런스 있는 뷰를 가져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